지금 시장은요, 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도 보시면은 이제 금요일 종가 네, 2633.45포인트, 그다음에 0.29% 상승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은 885.56, 네, 플러스 1.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은 한 주간의 상승률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한 주간에 플러스 3.13%, 코스닥은 플러스 1.7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은요, 이 세 개의 종목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이죠. 그런데 이들 세 종목의 특징은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순매수를 했고 이 종목들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LG화학은 물적 분할에 대한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Y 시리즈, 네, 거기에 또 납품한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일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을 매수해서 현물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갭을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올라가면서 쉽게 끌어올릴 만한 네, 현물 쪽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세 종목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LG화학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소외되어 있었던 네, 가치주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요. 성장주 섹터는 지금 현재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들 지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 섹터에 뭐 아시다시피 뭐 많은 성장주들이 있었죠. 풍력이나 이런 그 태양광 이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 주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일단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요일 날에 2차 전지 소재 쪽이 강한 흐름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2차 전지 소재 쪽,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그리고 수소차 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 좀 올랐다는 부분이 좀 좋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 네, 같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IT, 2차전지, 바이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2차전지 소재. 바이오는 조금 틀립니다. 네, 바이오. 이번 주에 바이오의 주인공은 셀트리온 그룹주죠. 그죠? 네,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지수를 다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지수가 이렇게 좋았던 이유, 네, 이거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재확산이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명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은 또 병상의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500명대 이 신규 재확진자 수 다음 주에 이게 떨어지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또 이제 진단키트나 방역 관련주들이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 다음에 그 임상이 마무리되고 그게 이제 승인 허가 취득 그리고 생산까지 시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동안 충분히 조정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이 그 분기점이 아마 코로나 재확진자 수의 그 증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이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또 이제 방역에 관련된
방역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보셔야겠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네, 수도권에서 지금 2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비대면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관련주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이 실적보다 많이 앞서가기 때문에 비대면 관련주는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실적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부분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중국의 왕이 부장이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중국 관련주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호재 그리고 뉴스에 팔아라 이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가 불투명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들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보인다면은 코로나가 또 재확산 여부가 좀 잠잠해진다면 이런 뭐 소비재 관련주들, 화장품이나 이런 그 면세점, 카지노 이런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정권 이양에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승리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패배는 인정하기 싫지만 결론적으로는 선거 인단이 만약에 바이든을 찍는다면 바이든을 선출한다면은 정권 이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연방 총무처에다가 지금 정권 이양에 대한 인수인계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긍정적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 비대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제가 봤을 땐 바이오는 이제는 여러분들 좀 선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그룹주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임박한 종목들, 이런 종목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키트 중소형주보다는 시젠 같은 지수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시젠과 같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패시브 자금들이 시젠 같은 시총 상위 종목에 매수세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큰 종목 위주로 대형 진단키트 관련주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바이오 섹터의 주인공은 바로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 임상 이상 투약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만 명에 해당되는 분량을 대량 생산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결과 2상, 3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면 임상이 성공을 한다면 조건부로 허가 신청을 해서 연내 또는 내년 초 정도에 대량 생산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스케줄을 잘 보시면서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번 주 테마주에서 주인공은 골판지 관련주입니다. 골판지하고 제지 관련주들이 이번 주를 대표하는 테마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즉 음식점들은 시간 제한이 있고 배달을 통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걸 자제하고 배달을 시켜서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들 뭐 최근에는 아침에 도시락 배달, 뭐 예를 들어서 마켓컬리나 기타 여러 쇼핑몰에서 이 온라인 쇼핑이 도시락 쪽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마켓컬리 같은 데에서 한번 도시락을 시켜 봤는데요.
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한 단계 예쁘게 포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백판지입니다. 네, 백판지.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그다음에 IT 기기,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 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뭐 이런 카카오 쇼핑에서 구매를 했을 때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 네, 이 흰색 포장지가 바로 백판지인데, 그리고 또 그걸 택배 상자에다 담아와야 되니까 골판지, 네, 이런 쪽 수요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테마를 타는 게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골판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정부에서는 지금 신사업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2050 탄소 중립위원회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의 선도국가로 네, 지금 발돋움하면서 지금 K-방역도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또 BTS가 또 K-팝의 또 주역이 되고 우리 K-브랜드의 그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탄생을 하면은 탄소 배출권을 강화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 또 가입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소 배출권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산화탄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시켜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청와대에서 이런 탄소 중립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이 부분에 기후협약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됐으니까 탄소 배출권,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 급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급등이 나왔고요. 네,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는 좀 다음 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IT 2차 전지 위주로 싹쓸이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IT 쪽은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내년에 D램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은요, 아시다시피 테슬라 주가도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여기에 납품하는 2차 전지, 뭐 아시다시피 LG화학, 그리고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 2차 전지 쪽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미리 사놓고 현물 부분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화학을 또 대거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런 쪽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오 중소형주 많이 갖고 계시고 풍력, 태양광 이런 친환경 쪽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일단은 어차피 순환매가 한 번씩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네, 시진핑 주석이 연내 방안이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눌림목에서는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은 안 되니까요.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면은 이런 소비재 관련주들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와 2차 전지가 주목받았던 한 주였죠. 이번 주 증시 상황과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대표님 정말 뭐 우리 시장을 아주 자세하게 또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우리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 증시에서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 네, 두 가지입니다. 환율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네, 지금 현재 환율은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 즉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주식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통화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차피 달러에서 원화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식을 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샀다 팔았다
매수 매도가 쉬운 그런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은 또 배당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오를 종목들은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들, 철강, 화학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데 PBR이 0.5배 수준의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 PBR, 저 PBR주들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국 증시는 빠른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은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그리고 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이렇게 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는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면 골판지나 백판지 같은 이런 재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주를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가 재확산이 이제 멈추고 이제 경기에 대한 기지개를 편다면 뭘 보셔야 됩니다. 네, 뭘 보셔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 운임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BDI 운임지수를 계속 보셔야 되는데 해상 운송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물건들이 교역도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BDI 지수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운주 네, 보셔야 되고 조선주도 보셔야 되는데 조선주는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주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슬롯 계약에서 본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눌림목에 있을 때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네, 지금 찬바람이 불면 뭐죠? 그렇죠. 배당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배당주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봐야 될 배당주들, 금융주, 증권주, IT, 네, 2차전지 이쪽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 12월 배당주로 이 4개의 섹터는 꼭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음 주 전략을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특강에서 제가 여기에서 꼭 12월 배당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방송 이후에 10시 30분에 공개 방송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거기서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네,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찬바람이 불면 배당 투자. 네, 공식처럼 이어졌는데 배당주 투자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으니까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현금 배당을 많이 원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주식 배당도 하는 쪽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배당주 투자는 두 가지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렇게 배당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시세 차익으로 또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배당주는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원래는 12월 30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래일수 플러스 2니까요. 실제 사야 되는 거는 12월 28일 네, 6시까지 사셔야 됩니다. 네, 시간회가 끝날 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8일 6시까지 배당주 투자를 하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당주를 언제 사야 되냐? 원래는 보통 12월 둘째, 셋째 주 안에 사야 되는데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배당주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주는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야 되냐? 네, 배당주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배당주 투자 시기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정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배당주 선정할 때
네, 3년간 배당액이 꾸준한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업들은 이 배당을 갑자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또 모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회사가 엄청난 배당을 대주주한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안 하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가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종목 중에서는 또 부실한 기업도 많이 있으니까요. 또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배당 수익률. 네, 배당금에다가 주가를 나누면 되는데 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네. 그런데 여러분, 배당 수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플랫해요. 그런데 배당을 발표하고 배당을 하고 뚝 떨어져요. 근데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이러면은 이 주가는 10% 떨어졌는데 배당은 5% 받았어요. 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이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즉 거래량이 없는 배당주는 좀 피하자. 자, 이익 배당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 방송 끝나고 또 어떤 회사를 조심해야 될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익 배당이 너무 많이 해요. 예, 예를 들어서 100억을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익 배당을 200억씩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자회사가 모 회사를 먹여 살리는, 네, 너무 많이 먹여 살리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배당 성향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 그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배당 성향이 증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에서 2020년 올해까지는 배당이 특별 배당도 있고 했는데 아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배당이 많이 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적 성장이 있고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특별 배려,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배당 성향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자, 기업의 이익률, 즉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배당을 조금씩 늘려주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요, 배당락이 있어도 바로 회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요, 배당을 하고 나면은 뚝 떨어져요.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회복하고 계속 올라가는데 실적이 나쁜 기업은 툭 떨어지고, 네,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배당을 해주더라도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배당은 5% 받는데 네, 10% 떨어지면 안 되겠죠. 즉 배당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여러분들 일단은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배당주 투자가 이제 보통 방송에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까지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 국고철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좀 준비를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당 전에 주가가 오르면은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는 배당을 끝까지 기다릴 거야. 그거는 아니죠. 배당을 받기 전에라도 언제든지 네, 많이 오르면은 수익을 확보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과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영업을 제일 잘했던 네, 증권주, 은행, 근데 보험주도 일부 종목이 있으니까요. 보험주는 세모. 네, 일단은 증권주가 탑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입니다. 근데 은행들이요, 이번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시죠? 네, 주식 투자한다고 대출받고 집을 산다고 대출받고 사상 최대로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즉 이자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권은요, 아시다시피 동학 개미운동 아시죠? 네, 동학 개미운동으로 사상 최대의
주식 매수를 했고요. 또 사상 최대의 예탁금을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예탁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권주들은 다 브로커리지 수익이기 때문에 대부분 브로커리지 수익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배당주들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섹터는 증권주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 의외로 좋았죠. 네. SK하이닉스도 좋아질 겁니다. 네. LG화 이번에 특별 배당한다고 했죠. 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 이번에 또 배당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 자, 그리고 2차 전지 업종도 이번에 올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설비 투자 때문에 이 배당이 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배당을 또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도 좀 보시고요. 자, 또 한 가지. 대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 네. 대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요, 아시다시피 이 배당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10시 30분에 온라인 특강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경기하고 상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아니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경기하고 상관없이 매출과 영업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있습니까? 어딜까요? 네, KTNG입니다. 네, KTNG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담배 피우시던 분들이 안 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거를 안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죠. 네, 그렇다면은 건강 관련 식품을 또 판매하는 KTNG. 네,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반면에 그동안 배당을 많이 주었던 섹터, 정유주하고 카지노. 이쪽은 과거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도 많이 해줬어요. 정유 카지노.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는 거의 급락했고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 네, 카지노 쪽은 외국인들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배당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정유 쪽 그리고 카지노 이쪽은 당분간 배당주로서 매력이 좀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배당을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네, 최소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종목 등, 네,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네, 또 자세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이 5% 이상 되든지 아니면은 배당을 좀 많이 주든지, 네,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꼭 보셔야 됩니다. 연말에 특별 주주 환원 정책, 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배당을 또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네, 즉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주주들한테 환원 정책, 네, 특별 배당금을 줄 거예요. 주당 350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DSP 한 주당 배당금을 DSP라고 하는데 이 DSP가 1,450에서 1,560원. 네, 즉 한 주당 이 정도는 주지 않을까. 1,450원에서 1,560원. 네. 그러면은 이 계산을 하면 주가로 환산하면은 2.5에서 3.6인데 뭐 5% 이상 주는 것을 보라면서요. 하지만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 네, 삼성전자는 배당을 받고 떨어지면 주가가 회복 안 되면 손해죠. 네,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락이 딱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가요. 네, 이것보다는 삼성전자 같이 배당락이 나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증권주 보라고 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왜 이 잘 모르는 이 증권 회사를 얘기했을까? 최근에 옵티머스, 라임 자산운용, 네, 이런 쪽에 피해를 입은 증권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이런 소형 증권사들은 그 피해가 굉장히 적거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브로커리지 수익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배당 수익률이 매년 증가합니다. 2018년에 5.47, 그리고 2019년에는 6.16, 그리고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매년 증가하는 종목을 꼭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골프존,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보통 5에서 6% 이상 되는데 아무튼 실적이 좋아지니까 보시고요. 그 외에 하나금융지주, LG화학, KTNG, 삼성카드 이 종목들을 보시면은 배당주들은 이렇게 압축해서 봤는데 아직도 좋은 종목 있습니다. 네, 방송 끝나고 이 배당주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 속 주식 탐구 이야기를 통해서 12월 찬바람 불면 생각나는 배당금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배당주 관련 종목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대표님만의 필승 매매 전략 짚어봐야겠죠, 대표님. 네. 이 시간도 좀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대표님만의 필승 매매 기법.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자, 시청자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매직축, 241선, 골든크로스, 3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기법. 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써먹어 보니까, 이 매매할 때 적용하니까 잘 맞더라. 네, 고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또 도움이 되고자 필승 매매 전략에서 또 다른 그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공률 90%, 무려 90%가 되는 눌림목 매직 파동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이 그 기법은요, 여러분들 녹화하셨거나 아니면은 좀 잘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좀 적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캔들이요. 이 눌림목 매직 파동 기법은요, 캔들이 중요 이평선 241선, 많이 241선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240 라인부터 해서 240 기법 많이 있는데요. 241선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1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241선을 일단은 241선이 있습니다. 241선이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갭상승해서 지지하거나, 그런데 밑에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일단은 이런 캔들을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늦었다. 따라잡는데 늦었다. 이미 장대 양봉 나오고 상한가 나왔다. 늦었다. 그러면은 관심권에서 제외. 그게 아니라 며칠 정도 지켜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241선을 한번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눌림목을 잡으시는 거죠.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거나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 따라잡지 마시고요. 분명히 눌림목이 옵니다. 그 대신 눌림목이 올 때 실적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테마나 이슈 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력들이 장난치는 그런 종목들은 안 되고요. 실적과 이슈, 테마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매직축이라는 걸 얘기했죠. 매직축은 간단합니다. 자, 241선이 있어요. 여기서 장대 양봉이 떡하니 있고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매직축입니다. 그죠? 매직축. 이 매직축이 발생한 이후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면 겁니다. 장대 양봉 매직축 발생 후 조정 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캔들 포착. 이게 뭐냐면 급등한 다음에요,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데 거래량이 이때는 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첫 번째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241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를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네, 데드캣 파운드 나오겠죠? 또 두 번째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확률이 여기가 90%라면은 여기는 70%로 감소하고 또 한 번 또 바운딩 할 때는 여기는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즉 첫 번째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매직축이 발생했죠. 네, 매직축이 발생했는데 이 검정 라인이 241선입니다. 이 241선을 돌파해줬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눌림목을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자, 이렇게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거래량이 좀 감소했죠. 네, 241선을 역시 지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요. 계속 잠자고 있다가 이게 삼성중공업인데요. 계속 잠자고 있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죠? 돌파했는데 여기서 241선 첫 번째 눌림목에서 지지한 다음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41선을 돌파를 하고요. 첫 번째로 눌림목,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롯데케미칼도 길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이 매직축, 네, 241선을 돌파하는 매직축이 발생을 한 다음에요. 첫 번째 상승, 네, 241선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첫 번째 눌림목 거래량 줄었죠? 이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종목 많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끝나고 네, 온라인 특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